요즘 주위에 보면 아픈 사람들 정말 많죠. 네. 암, 치매, 당뇨, 뇌졸중, 정말 다양한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병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들이 늘 비슷비슷해요. 뭐 비만, 흡연,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자까지. 네네. 하지만 오늘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진짜 범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법인이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는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에요. 유해물질.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들 걱정하시는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중금속, 농약,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유해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물질 종류는요, 수천,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고 바르고 숨쉬고 모든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출돼요. 그런데 선생님, 네? 저렇게 유해물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런 네. 독소들이 들어오면 이게 계속 쌓이기만 하고 안 나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네. 우리 몸은 이 독소들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히.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 호르몬이나 농약 중에서는 우리 몸이 빨리 대사시켜가지고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쉽게 나가는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를 잘 시키지 못하는 종류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들어오면 몸에 쌓입니다. 그리고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독소들은 이제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지용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그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지용성이 높은 종류들이 쌓이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방 조직이에요. 지방 조직을 떼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요. 거기에 수많은 오염 물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지방 조직은 쓰레기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독소들이 이 지방 조직에 가만히 그냥 쌓여 있기만 한 게 아니고요. 계속 조금씩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게 혈액으로 흘러나오면 쉽게 다른 장기로 전달이 되고 이 장기에 가서 오래 축적돼 있으면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들로 인해서 암, 치매, 당뇨, 뇌졸중 같은 병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에서 혈액으로 나온 독소들을 잘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이제 지용성이 높은 독소들이 배출되는 경로가 있어요. 이런 종류들은 먼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통해서 소장으로 간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변으로 나가는 거하고요. 소변으로 나가는 거를 비교해 보면 이 대변으로 나가는 게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보고 소변은 여러 번 보는 쉬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지방이 많은 사람은 독소가 많은 거고 지방이 없는 사람은 독소가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지방량이 0인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 지방이라도 다 찾아가서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방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쁘다 이런 고정관념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혹시 그 나이가 들면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맞아요.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지방 조직의 독소 저장 능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몸에 지방 조직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독소들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곳이 바로 뇌 같은 신경계예요. 왜냐하면 이 신경계가 지질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들이 뇌에 가서 염증 반응 같은 걸 일으키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죠. 그래서 이 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 지방 조직에서 이 독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나 그러면은 좀 많이 만들어서 뇌를 보호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가. 난 너무 많이 남부럽지 만들었나 않게 봐. 만들었어, 그럼.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는 이 독소를 피하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이용해서 이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독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량의 독소가 만드는 초기 문제는 바로잡는 능력도 있고요. 아, 그래요? 주위를 보면은 똑같이 노출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요. 맞죠. 이것이 사람마다 이 독소 배출 능력하고 초기 문제를 바로잡는 능력이 달라서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향상시킬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지 그래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네, 우리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장기, 전체 시스템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때 내 몸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운동과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독소가 잘 배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보내는 장소까지 잘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혈액 순환이 필수적입니다. 네. 혈액 순환에 가장 좋은 거는 누구나 중요한 줄 다 아는 운동입니다. 운동. 네. 우리가 배출에는 혈액 순환도 중요하지만 림프 순환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혈액 순환하고 림프 순환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 혈관은 심장이라는 동력 기관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혈액은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림프는 동력 기관에 연결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 호흡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제대로 순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림프는 혈액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마지막 강연에서 문기훈 선생님께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 마사지법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적절하게 지방을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지방을 또 적절하게 제가 아까 그 지용성이 높은 종류들은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간다고 했죠, 그죠? 네. 이 경로가 이제 원활하려면 일단 간에서 담즙이 잘 만들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몸이 담즙을 만드는 일차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네.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넉넉히 먹어줘야만 간에서 담즙을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이 저지방식이 건강한 식단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이 오염된 현대 사회에서 저지방식은 오히려 피해야 할 식단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배출을 위해서는 식사 때 적절한 양의 지방을 먹어주면서 주기적으로 담즙이 충분히 소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독소가 대변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독소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네. 이 내용은 다음 최지영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니, 세 분이 세트로 다니세요? 이거는 이분이 하고 이분은 저분이 하고. 그러네, 그거. 좋네요. 예. 아니 근데 김지선 씨 얘기 들으니까 또 많이 너무 드시면 좋은 안 돼요? 게 지금 항상 어딜 가도 지방을 줄여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맞아요. 항상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왜 거부감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지방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좋은데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는 지방을 먹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딜레마가 있긴 한데요. 네. 지방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참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힘든데 네. 최소한 평소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질 좋은 지방들은 넉넉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양이 또 적당한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식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해요. 오늘은 저지방식은 좋지 않다. 이 정도만 강조해도 충분하지 일단은 않을까 좋은 싶습니다. 거를 적절히 먹어야 된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배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율신경계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율신경계란 혈액이 순환하고 소화하고 배출하고 호흡하는 그런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본 시스템이거든요.
특히 이 배출 기능은 우리가 쉴 때나 잠을 잘 때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막 늘 걱정, 불안, 막 끊임없는 경쟁 이런 데 시달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이 휴식을 취하기도 숙면에 들기도 힘든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식습관 가져도 독소를 쉽게 배출할 수 없는 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 몸을 잘 이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반드시 줘야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 현대인들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네.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어렵다. 뭐 언제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요?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걱정, 불안, 끊임없는 경쟁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밤낮으로 나를 지배하는 만성적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건강에 나빠요. 그래서 적절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 몸에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걸 말합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요? 앞서 제가 그 생명체는 미량의 독소가 일으키는 초기 단계 문제는 스스로 바로잡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네네네네. 그죠? 바로 이 능력을 깨우치는 방법입니다. 혹시 그 우리 몸에는 100명의 명의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디 계세요? 명의님 대사님 어디 명의님 어디 계세요? 네, 그 명의들이 숨어 있는데요. 네. 이 적절한 스트레스로 간헐적인 자극을 주면 활동을 개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이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예, 운동은 그러니까 배출, 적절한 스트레스 이 둘 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습관이죠. 네. 네. 운동은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운동 몸에 좋은 네.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처음 들었는데. 알았어요. 맞아요. 네, 네. 회사만 오면 막 부장님, 팀장님 스트레스 엄청 주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좋은 스트레스는 뭐예요? 예. 선생님?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만 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만. 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스트레스는 반드시 간헐적이어야 하고요. 간헐적. 적절한 양이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다양한 색깔, 향기를 가진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인 파이토케미칼 때문인데요. 이 파이토케미칼은 그 식물이 만드는 이유가 뭐 보기 좋으라고 먹기 좋으라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뭐 미생물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에 가면은 피톤치드 많다고 하죠. 그죠? 네네네. 그런데 그 어원을 보면요, 피톤 식물이 만드는 사이드 죽이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네.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종류도 많고요. 그래요? 이 살충제 성분하고도 아주 비슷해요. 살충제. 그런데 아니 우리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충제를 맞추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림욕을 하러? 그런데 그런 네. 독성 물질들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거나 호흡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용량에서는 우리 몸을 적절하게 자극하는 스트레스로 자극한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 목욕탕 가시면은 냉온욕 하시고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좋아하죠. 네. 엄청 좋아하죠. 이것이 바로 온도를 이용해서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에요. 주기적으로 얘기하면 또 우리 어머니들 싸우다 또 그렇게 가시면 이야. 아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죠. 스태미나에 막 좋다 그래서 저는 많이 그거 아주 좋아요. 네. 주기적으로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에 내 몸을 노출시키면요. 네.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몸 안에서 쉬고 있는 100명의 명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목욕탕 안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네네네. 그런 분들은 집에서 찬물 샤워만 해도 비슷한 효과를 자극을 줘야 되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구나. 우리. 네. 자극을 단기적으로. 네, 네. 네. 자,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다양한 환경 조건들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이 안락하게 되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빈도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동시에 이제 수많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죠.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이 배출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노출이 중요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출은 운동, 식이, 마음, 수면 사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고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본인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면서 살고자 하면요. 늘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있어요. 예. 지금 이덕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댓글이 도착했는데 예. 스마트님께서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배출에는 신경을 쓸 생각을 못했네요. 오늘부터 좋은 지방 잘 먹어보겠습니다 하셨고 찬또와 정희님은 요즘 여기저기 많이 아픈데 독소가 많이 쌓여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매까지 생길 수 있다니까 배출하고 해독하는 방법 실천해야겠습니다 관리하셔야 하셨고 됩니다. 예. 질문이 또 왔어요. 왜요? 저는 채소를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좋은 영양제 많잖아요. 네. 이걸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특정 성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단기간 영양제로 보충하는 건 중요해요. 네. 그러나 음식으로 공급되어야 될 다양한 성분들을 다 영양제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양제로는 우리 몸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식물성 식품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식품 잘 선택해서 적절한 요리법 응용하면 충분히 건강하면서도 먹는 즐거움까지 있는 식단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영양제 보충제보다는 천연식품으로 네. 골고루 먹겠습니다. 이덕희 네. 교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